네, 음모론 어디나 있어 왔습니다. 미국 9.11 테러 때도 음모론이 그렇죠. 있었죠. 네, 미국 국민의 10%는 9.11 테러가 자작극이라고 믿고 있고 이번에 또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준비를 해봤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한 쇼라고? 리퍼트 피스비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도했다. 이병기 실장이 아마 국정원장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리포트 얼굴에는 된 것이 돼지입사 촌이 아니고. 세브란스 얘기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공작 정치의 쇼 상설 라인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서 했고 에서는 얘기 나오고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뭐 보궐선거 대비용이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백 대표 친일파 논란처럼 저런 건 정말 이 채널 A에서라도 말하지 않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저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막 SNS에 떠들고 앉았으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친북, 종북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같이 살고 있이 분명히 우리하고 뜻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라를 지금 괴롭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기정의 테러가 뭐예요? 종북 테러 아닙니까? 너무나 그 행적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건, 이런 유산 사건 하면 음모론, 조작설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 또 마찬가지예요. 이병기 실장이 외교관 출신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저 공작 정치에 뭐예요? 왜 거기다 갖다 붙여요? 서울에서 병원이 그 외과에서 제일 잘한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표가 그 한 대 가서 리포터가 했는데 거기다가 또 비밀 공작 쇼에 뭐라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이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번 리포터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안에 살면서 반대하는 친북, 종북이야말로 진짜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이 돼.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미국 자작극이 있는 사람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이 20%, 30%, 40%도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많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번지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다 번져나간다는 게 문제고 이게 조기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걸 막지를 못하면 너무나 많이 번져나갔을 때 이게 수습할 수 없는 정도로 퍼져나가서 이게 꼬리에 꼬리 물고 헛소문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봐도 밥 먹고 앉아서 이것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서 맞출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최초 재미를 본 게 천안함 때부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억측을 가지고 꾸며내고 아무리 진실을 정부에서 알려도 믿어주지를 않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점점 뭐 커져나가는 거 보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것만 꿰맞힌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사회에 참 씁쓸한 단면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항상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진보 정부든 뭐 우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아까도 새마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까지 이른바 군사 독재 치하에서 정부라고 하는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되는 습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한 토양이 있는 데다가 지금 민주화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과거의 그 습성에 사로잡혀서 이런 그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쓸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함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으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야당에 대해서 제가 그때 조언을 했습니다만 천안함 사태에서 국가가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걸 일단 믿어야 된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몇 가지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의혹이라는 것이 천안함 발표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면 정부는 또 거기에 굉장히 친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종북 좌파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파 일베들도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악성 댓글을 달고 진원지 없는 애국된 소식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배 대표님대로 종북 좌파의 척결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쓸데없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이런 쓰레기 같은 용어들을 우리가 좀 추출해야 되는 게 천안함은 의혹들이 좀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뭐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천안함과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천안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정부 발표에 좀 더 설명을 요구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사실상 애들 장난하는 거 이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이가 없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글쎄. 과연 있을지 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있지 않습니까? 네. 김기정 씨의 테러라는 게 뭡니까? 그 양반이 휠체어 알고 여기 막 끌려갈 때 그 표정 보세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겁니까? 의거야. 개선 장군이야. 왜 그러겠어요? 믿는 세력이 있어. 친북, 종북이 벨트가 있어요. 또 민변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잡아가서 나 재판해봐라.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무죄가 나올 수는 없죠. 아니, 옛날에 간첩 혐의자들만 해가지고 뭐 붙으면 처음 민변 붙으면 무죄 나오대. 과거 전두환 때 간첩 혐의 이제 조작 사건이 있어서 그랬어요. 나도 알긴 예, 알아요. 예, 뭐 이거 예, 중형을 받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김기정이가 행위는 단독으로 했습니다만은 믿을 수 있고 비빌 수 있는 그에 대한 배경을 확신하고 지금 저를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중근 의사에다 비교하고 윤봉길 의사에 비교했잖아. 미국의 노길남이라고 왜 그 맨날 데모하는 사람 있죠? 김일성 대학에서 박사 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도 그것도 막 윤봉길 의사에 갖다 붙이고 하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도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엉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혀 터무니없는. 그걸 뭐 그렇게 등식화할 수는 없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얼핏 보면 믿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지금 뭐 백 대표님 말씀하신 게 분명히 맞는데 친북 종북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뿌리박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척결한다는 이유로 친북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동조하는 사람까지 다 몰아가는 거, 뭐 잘 아시지만 그건 독재 시대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메카시즘이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김기종이라는 사람의 그런 극악무도한 범행 자체를 우리가 다 규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규탄하고 있지만 그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씨앗이 되는 종북의 무리들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 예컨대 평화체제를 만들자, 북한과 대화를 하자, 이산가족 상봉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다 종북으로 뭉뚱그려 가버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내가 그런 사람 다 과도한 몰이가 된다는 거죠. 종북으로 모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종북의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1야당 대표 문재인 대표께서 리포더 문명하고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종북모르로 몰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누가 종북모르로 몰아갑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행적이 종북인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거 왜 집권당이 종북모르로 몰아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북 세력에 대한 그 메시지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리포트 이사를 찾아가 입양한 것 자체가 종북하고 내가 발언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 지도자들부터 달라져야 돼요. 제1야당이 10년 집권한 경력이 있는데 종북하고 딱 단절을 해줘야지. 통진당하도. 혹시 야권 내에서 뭐 정북 이런 우려를 오늘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새누리당 그 종북 숙주 정당이라고 한 박대출 대변인, 또 그 김기종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한 이군현 사무총장 등등등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오늘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요. 네, 왜 그럴까요? 이제 4월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 이 김기종 씨 사건으로 이제 종북 논란이 더 커지면은 또 예. 야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북 공세 빨리 차단하겠다 이러면서 아예 그전에 정북 공세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아직 아예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오늘 이런 입장. 아니, 저는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참 답답한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참 답답한 게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뭐 공안정국이다. 이럴 때는 언제고 자기네 필요할 때 고소고발도 잘하네요. 검찰 바쁩니다. 쓸데없는 고소하지 마세요. 우리 변호사님 자꾸 고소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한번 예. 짚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테러 방지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상습 과격 시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데도 법이 없어서 손을 못 썼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테러 방지법이 모든 나라에 물론 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테러가 예. 있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건 도입 자체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기 생각합니다. 나와 있는데 주요 국가 내용 보면 재판 없이도 용의자를 구금할 네네. 수 있고 네, 감청할 수 굉장히, 예, 있고요. 감청할 수 있고 굉장히 저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테러 용의자들을 관리하기는 수월해지는 사실입니다. 관리하긴 수월해지지만 저 나라는 대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그 용어만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공안정국에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과거에 예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런 제도 자체가 오용된다라고 한다면 과용된다라고 하면 언론의 자유라든가 우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북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이 그쪽으로 전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 법만큼은 저는 도입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도 그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었고요. 야당의 반대도 지금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논의가 중단됐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이 전 선진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를 여야가 논의를 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논의의 과정에서는
지금 이러한 김기종 사건의 어떤 여론몰을 통해 가지고 테러 방지법이 필요한 것처럼 막 몰아가서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한 심각한 아주 신중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말씀하신 테러를 방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계속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결합이 가능한 부분에서 법안의 내용을 한번 논의하는 것 이번 사건 보니까 테러를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력하게. 난 변호사님께서 테러방지법을 강력 반대하는 건 뜻밖으로 느껴져요. 예. 인권 침해, 언론 탄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그거 해야죠. 지금 핵심이 야당에서 국정원에 그 센터를 두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양반, 일부 정부에서는 국정원 hen체, 국법법 폐지, 그 주장하는 그거에 상당히 부분적으로 동의하고